(2023년 12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송영길의 비밀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습니다. 서민 코스프레를 했었죠. 인천시 계양구에서 전세살이 서민 아파트에서 서민처럼 전세로 사는 코스프레를 했던 송영길.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구나. 서민 코스프레 송영길. 네. 돈봉투 사건이 지금 충격을 주고 있죠. 그거보다 더한 그가 이끌었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그 연구소를 통해서 그가 뇌물을 받았다. 네. 근데 그에게 뇌물을 준 사람은 이미 호남에서 유죄를 받았다. 네. 이런 겁니다. 송영길 씨가 되지도 않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죠. 당연히 지는 선거인데 그렇게 해서 그걸 비워주고 선거에서 치고 낭인이 됐습니다. 그 덕택에 계양을이 비어갖고 이재명이가 계양을 보선에 나가서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이재명이가 당선되고 국회의원이 돼갖고 원내에 진입해서 민주당 당대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이하고 이재명이 뭐 짜고 친 거 아닌가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그렇죠. 송영길이가 왜 자기가 지금 탄탄대로인 계양을 해서 국회의원을 내놨을까? 물론 서울시장 출마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전에. 근데 그래놓고 출마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는데 그 의문이 상당히 풀렸습니다. 예. 벌써 그 전에 내용을 받아먹은 게 있었다. 그것이 호남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된 바 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돈봉투 사건보다 더한 먹고 사는 뇌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송영길이 계양을 내놓고 낭인으로 갔고 프랑스로 갔다가 거기서 막상 수사가 되니까 어마뜨거라고 들어왔다가 지금은 자기 살려고 윤석열 대통령 물고 늘어지면서 송영길의 선전포고를 떠들고 있는데 이미 그는 굉장히 자충수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송영길 씨는 2021년입니다. 5월 1일 민주당 대의원 대회에서 5대 민주당 대표로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놓고 왜 이 사람이 다음 총선에 안 나가겠다고 선언했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죠. 그게 22년 1월 25일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돌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섭니다. 당대표를 그만두고.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낭인이 돼버리죠. 그 덕택에 이재명 씨는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22년 1월 달에 24년 4월에 있는 총선에는 나가지 않겠다. 그래 놓고 당대표를 사직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죠. 이재명한테 돈 받아 먹었냐. 다 이렇게 의심했죠. 그거는 더 봐야 되고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5차례에 걸쳐서 그가 이끌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후원금으로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사람으로부터 8천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 21년 사이 5차례에 걸쳐서 8천만 원이 여수상공회의소 당시 회장이 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봐 계양을 내놓고 일부러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고 떨어지니까 프랑스로 갔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을 때 뭐가 터져 나오느냐? 바로 이제 이 돈봉투 사건이 이정근 뭐 이런 사람에서 터져 나오죠. 나왔을 때 전부 다 돈봉투 사건으로 송영길이 당대표가 될 때 돈 받아먹었구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먹고 사는 연구소에 있는 관계자가 프랑스로 날아가서 송영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은 자기 핸드폰을 새거로 바꿨다고 하면서 싹 새걸로 해서 들고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돈봉투 사건으로 이정근, 강내고 이런 사람이 쭉 다 시인을 하고 국회의원도 시인하고 보좌관도 시인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거는 당내 선거인데 별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느냐 뭐 들어온 놈들이라고 뭐 선전포고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거대로 정당법에 따르면 다 철저하게 그것도 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송영길이 참여한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그와 별건으로 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4억 원은 분명히 뇌물로 판단된다는 게 검찰입니다. 아까 여수 상공회의소 박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 네. 이거는 호남에서 먼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을 때 누가 쫓아왔느냐? 먹고 사는 연구소 관계자가 와서 송영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송영길은 국내에 들어왔던 겁니다. 지금 검찰은요, MBC가 보도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후원금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7억 원을 받았다. 2020년부터 21년 사이. 근데 그 중에 여수 상공회의소, 아까 제가 박 씨라 그랬는데 박용하입니다. 박용항 씨가 3억 원을 건넸다.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이겠지. 그리고 나머지 6명이 4억 원을 만들어 보냈다. 그리고 이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장이 보낸 3억 원 가운데 4천만 원은 그 여수시의 쓰레기 소각장 증설 인허가 그 해결해 달라라는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4천만 원. 나머지는 후원금인데 그것도 조사해 봐야 되죠. 그럼 7억 원을 어쨌든 받아 먹었네. 그거 갖고 조직을 운영했고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죠. 먹고 사는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지 먹고 살고 자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먹고 사는 경비를 썼다는 얘기. 이런 거겠죠. 네. 그러면 이 여주 상공회의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터져나왔느냐? 지난 8월 달에 이 검찰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에 후원한 박용하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아까 말한 대로 그때 18년부터 21년 사이 5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줬고, 전당대회 앞두고 또 4천만 원을 줬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쭉, 4천만 원, 그거와 별도로 박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와 자기가 사내 이사로 있는 업체 등을 통해서 2억 5천만 원을 먹사연에 기부했다. 그래서 토탈 3억 원을 갖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요, 현재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용규 씨입니다. 그가 올해 5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까 박용하 씨라 그랬죠. 전임자인 박용하 씨가 회장을 할 때 여수 상공회의소가 2018년부터 21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송영길이 이끄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후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이 기부된 사실을 확인했다. 2018년 2차례 3천만 원, 2020년 1천만 원, 2021년 1월과 2월 2달에 4천만 원 등이다. 라고 여수상공회의소 이용규 회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용규 회장은 박용하 회장 재임 시절인 그가 22대, 23대 회장을 한 모양이죠. 그때 예상 집행 내역에 문제가 있어서 외부 기관 컨설팅을 맡겼더니 부적절한 집행이 있었다면서 그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2021년 그때 송영길 씨가 당대표가 되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되죠. 이 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기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2024년 5월 달에. 그런데 여수상의가 후원한 사실도 정치적으로 수사에서 논리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 집행부와는 상관없다는 걸 하기 위해서 외부 컨설팅 업체한테 전임 집행부에 돈 쓴 거를 조사하게 했더니 이런 게 나왔고, 그거는 내가 이끄는 집행부와 관련이 없다라는 걸 확인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한다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용하 회장은 상공회의소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했고 와인 밀수 또 횡령 혐의가 있어서 그때 이미 올해 5월에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원만하게 합의하자고 했지만 박용하 회장은 자기가 상임회장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제 누굽니까? 이용규 회장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상임회장 선거를 하게 되면 그때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식으로 아나무인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법과 정의에 따라 처분을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회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공금을 잘못 썼다라고 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박용하 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박 회장이 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쓴 거는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걸 변제하겠다면서 8억 원을 보내왔는데 그거는 공탁을 걸어놓겠다라고 이 회장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화 씨는 와인 밀수 혐의로 기소돼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횡령 혐의는 5월 달에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회장이 돈을 준 시점이 송영길 씨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 소각장 문제로 등등으로 받았고, 먹고 사는 연구소, 문제연구소로 또 돈이 들어왔고, 근데 그게 저쪽 호남에서 시끄러우니까, 난 계속 국회의원 하게 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2024년 4월에 있는 총선에 안 나가겠다. 당대표만 하겠다 그러놓고 당대표 임기 다 채우지도 않고 사퇴를 하고 이제 도망가야죠. 명분이 필요하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갖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낭인이 됐으니 간다고 프랑스에 갔는데 가면서 터져 나오는 게 이정근 강내구가 연관된, 그가 당대표 될 때 돈목투 사건이 터져 나오고 이미 여수에서는 뇌물 사건이 터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넘기고 도망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송영길은 이재명이 되도록 유도를 했고, 그 송심 2심이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대표로 열어주는 게 자기를 막아달라고 한 건데 막을 수 없는 구도가 돼버렸죠. 이정근, 강내구 이런 사람들은 또 송영길 씨의 당시 보좌관은 돈을 부인하게 되면 자기가 다 받은 게 되니까 자기는 받아서 돌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 받은 걸 부인 못하게 되면서 빼도 박도 못하니까 송영길의 선전포고란 책을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씨는요, 지금이 이제 12월 11일인데 한 달 전이 아니구나. 11월 20일쯤에는 그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후원금이 들어온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자료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간 거기 때문에. 송영길 씨는 먹사연에 후원금이 간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과는 별건이니까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검찰에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건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검찰심의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죠. 송영길 대표 측은 이런 요구를 했지만 이거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해도 된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미 박영화 씨는 와인 밀수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거기서 수사되면서 그것도 살아야죠. 자기가 다 먹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송영길이 줬다라고 했고, 얼마 줬냐니까 뭐 4억 해서 3억이 줬다라고 했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를 보니까 7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참 송영길 씨가 계양에서 서민 아파트 작은 거에 살면서 전세로 살면서 서민 코스프레하고 자기는 부정부패 안 했다 그러는데 이 돈 가지고 또 강내구 이정구 통해서 마련한 돈 가지고 당대표에 나오려고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습니다. 송영길 연세대학교 학생회장하면서 굉장히 스타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네요. 서민 코스프레한 송영길,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구나. 돈 봉투보다 더한 먹고 사는 뇌물죄가 터졌습니다. 송영길, 윤석열 대통령한테 선전포고를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송영길한테 선전포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이었습니다.